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확실한 팀 컬러를 보여주었던 스토크시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심플 이즈 베스트. 2000년대 중후반 스토크시티의 축구 철학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당시 토니 플리스 체제에서 단순하면서 견고한 축구를 선보인 스토크시티는 2008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들은 강등 1순위 팀으로 꼽혔지만 토니 플리스는 장신의 힘이 넘치는 선수들을 영입해 높이를 극대화시키고 투쟁적인 플레이를 펼치도록 주문해 잔류한 결과를 이룩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스토크시티는 점진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수준의 팀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스토크시티가 꾸준히 잔류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함은 바로 로리 델랍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창던지기 선수로 활동했던 인물로 델랍의 롱스로이는 스토크시티의 강력한 공격 루트 중 하나였죠. 사실 로리 델랍은 스토크시티로 이적해온 시점에 이미 베테랑인 선수였습니다. 그의 롱스로이 능력은 이전 소속팀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스토크시티로 이적해오고 나서 토니 플리스 감독에 의해 그의 능력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토니 플리스 감독이 그를 위해 스로인 트레이닝 세션을 따로 만들 정도였죠. 게다가 비바람치는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스토크시티의 홈구장은 델랍의 스로인이 위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경기장 모서리 부분이 열려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사이드라인과 광고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 델랍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는데요. 또한 토니 플리스 감독이 경기장의 규격을 최대한 줄이는 조치를 취하여 델랍의 스로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토니 플리스는 델랍의 롱스로인 능력과 홈구장의 이점, 선수들의 체격적인 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팀의 잔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심플하지만 선수들의 피지컬을 활용한 롱볼 위주 전술은 빅4 팀들조차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전술 트렌드였던 짧은 패스 기반의 점유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의 리그 순위가 대체로 높았는데 롱볼 위주의 스토크시티가 이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하여 점유율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높이를 이용한 롱볼 축구 스타일은 스토크시티만의 확고한 팀 컬러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나 토니 플리스의 이러한 전술은 때때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날 것 그 자체인 자신의 축구 스타일처럼 지도 방식도 상당히 과격하고 거칠었습니다. 훈련에서 거칠게 플레이하지 않으면 경기에 내보내기는커녕 1군에서 함께 훈련을 시키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선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거친 플레이를 습득해야 했으며 경기장에서도 무리하게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램지의 다리 골절 부상이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당시 아기자기한 축구를 펼치던 아스날은 스토크시티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팀이었습니다. 유독 스토크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벵거 감독은 스토크를 혐오해왔고 당연히 토니 플리스 감독 역시 아스날을 싫어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서로 저격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2010년 2월 이들의 리그 경기가 있던 날 토니 플리스는 경기를 앞두고 유독 이전보다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벵거를 격파하겠다는 과도한 진념을 가지고 있던 그는 선수들에게 태클을 공격적으로 하고 상대를 힘으로 지배하라는 식의 주문을 내놓았는데요. 체격이 작은 아스날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죠. 그의 의도대로 선수들은 전투력과 공격성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쇼크로스가 램지의 다리를 골절시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선수 생활에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중상이었습니다. 훗날 쇼크로스는 이에 대해 태클 후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했고 분노, 절망, 실망감이 담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벵거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너도 이것의 일부라니 놀랍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실망감이 느껴졌다고 하죠. 그리고 동료인 웰런이 램지 곁에서 손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이런 플레이를 펼치는 이 팀에 남아있기 싫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쇼크로스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으며 토니 플리스의 거친 축구 스타일 또한 상대 선수들을 부상의 환경에 두게 만든다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니 플리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밀고 나갔는데요. 그는 11-12 시즌을 앞두고 클럽 레코드 금액을 들여 2m 장신 공격수 크라우치와 베테랑 수비수 매튜 헙슨, 우드게이트를 영입하며 스쿼드의 노련미까지 더했습니다. 크라우치가 영입되며 공격진의 평균 신장은 190cm, 베스트 11의 평균 신장은 180 중반을 웃돌며 더욱 극단적인 전봇대 축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요. 상대팀들은 체격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없었기에 스토크시티의 공격 패턴을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토크시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되는데 2012년 여름 축구 3의 창시자라 불리는 찰리 아담을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은존지까지 데려오며 은존지 아담 웰란으로 이어지는 스토크의 깡패 중원이 완성되었죠. 이들의 뒤는 무르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던 파이터 성향의 쇼크로스 후투 조합이 받치고 있었고 넘버원 수문장 자리는 베고비치가, 추전방은 부활에 성공한 크라우치가 책임지며 토니 플리스는 스토크시티를 이끌어온 이래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시가 스토크시티를 상대로 경기를 해봐야 한다는 메시 스토크 검증설 밈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스토크시티는 탄탄한 스쿼드에 힘입어 12-13 시즌 전반기를 상위권인 리그 8위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부족한 뒷심으로 극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13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죠. 이에 후반기에 극심한 부진과 단순한 피지컬 축구에 진절머리가 난 팬들은 그에게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토니 플리스는 구단과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며 7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되는데요. 토니 플리스가 스토크시티에서 기록한 전적은 122승 98무 113패. 스토크시티에게 남자의 팀이란 정체성을 부여하고 피지컬 축구로 팬들을 열광하게 만든 토니 플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축구 철학에 반기를 든 팬들에 의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7년간 팀을 이끈 감독을 떠나 보낼 정도로 구단이 보드지는 체질 개선을 원했는데요.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인물은 바로 QPR에서 경질되고 무직 상태였던 마크 휴즈였습니다. 마크 휴즈는 부임하자마자 짧은 패스를 유기적으로 전달하는 유형의 아일랜드와 아르나우토비치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에릭 피터스, 무니에사와 같은 준척급 자원들을 영입했습니다. 우선 인적 자원이 큰 변화를 주기보단 적절한 영입을 통해 점차적으로 팀 컬러를 바꿔 나가겠다는 뜻이었죠. 이로 인해 전임 감독 토니 플리스의 거친 축구 스타일도 남아있었습니다. 자, 마크 휴즈 체제의 스토크시티는 기존의 견고한 수비와 이전보다 유연해진 공격 전개 방식이 조화를 이루며 해당 시즌 리그 9위를 기록, 구단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시드웰, 보얀 등을 추가로 영입하여 스토크시티를 바르샤화시키려는 완벽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르지 로베르토 영입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환골탈태한 모습의 스토크의 버드지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하여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여름 은존지를 시작으로 후트 등 토니 플리스의 유선들을 대거 내보내고 샤키리, 아펠라이, 바닌켈과 같은 한때 유망주였던 선수들을 영입한 것은 물론 글렌 존슨과 기본을 영입하며 매력적인 스쿼드를 구축하게 되죠. 기존의 거친 플레이를 펼치던 제너럴 찰리 아담과 쇼크로스, 피칠과 메릭 피터스의 아기자기함을 더해주는 최수 메시 보얀, 오렌지날도 아펠라이, 짬나탄 아르나우토비치, 즉 유사 호질메 라인이 가세한 스토크의 스쿼드는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크 휴즈의 바람대로 과거 토니 플리스 체제에서 평균 키가 183cm였던 팀은 어느새 170대까지 내려오며 완벽히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보드진의 기대와 달리 스토크시티는 2017년에 접어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17년 1월 나름 큰 금액을 주고 영입한 베라이니와 같은 해 여름에 영입된 슈퍼모팅은 팀을 떠난 아르나우토비치와 월터스의 공백을 전혀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헤세 로드리기스와 같은 비효율적인 영입은 오히려 팀의 조직력을 무너뜨렸는데요. 그나마 데런 플래처의 영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으나 과거서부터 스토크시티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수비 안정성이 무너지며 성적은 연일 하락했습니다. 결국 마크 휴즈 감독은 2018년 1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고 말았죠. 그러자 샤키리는 한 인터뷰를 통해 동료들의 능력이 부족해 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호나우지뉴가 와도 이 팀에서 활약을 펼치기는 힘들 것 이라면서 자신을 데려올 때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마크 휴즈 감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스토크시티는 마크 휴즈 경질 이후에도 분위기 반전에 실패하며 약 10년 만에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강등과 동시에 샤키리와 같은 준적급 선수들은 모두 팀을 떠났으며 스토크시티는 현재까지도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만큼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팀 컬러가 확실했던 팀은 없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현재 들어서 스토크시티의 축구 스타일이 밈으로 희화되며 희석되고 있지만 당시엔 정말 만나기 싫었던 거칠기만 했던 팀으로 기억된다면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